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세청 공익중소법인 지원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보석이라고 합니다. 먼저 온라인이긴 하지만 이렇게라도 이제 전국에 계신 공익법인 대표님 또는 이제 실무자님들을 이제 만날 수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 시간은 이달에 진행되는 출연재산 보고하고 결산 수료 공시들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 없이 진행하실 수 있도록 마련된 시간인 만큼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본 내용 설명에 앞서가지고 올해 개선된 사항과 안내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선 사항으로는 첫째, 그동안 이제 세무대리인이 출연재산 보고만 이제 작성 가능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결산서류 공시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결산서류 공시의 표준 서식하고 출연재산 보고는 이제 동일한 항목이 많아서 이제 그동안에는 중복 작성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두 보고서 간에 이제 금액이 불일치하거나 뭐 일부 서식 작성을 이제 누락하는 이제 오류 등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을 해가지고 올해는 이제 통합신고 시스템을 개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신고 시스템을 이제 만약에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두 보고서를 한 번에 작성할 수 있으니까 이제 많은 이용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중에 궁금하신 사항들이 이제 많으실 텐데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됩니다만, 이제 혹시나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답변이 오늘 바로 못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정리를 해서 홈택스 이제 공익법인 안내 포털 공지사항을 통해서 답변을 드릴 예정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화면에 이제 띄어진 이 자료의 중간중간에는 실물로 받으신 교재에는 없는 주요 공시 오류 사항이라든지 주요 실무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자료도 이제 공지사항에 함께 할 예정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도 저희가 편집을 해서 이제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순서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다음과 같고, 오전 2시간에 이제 공익법인 개요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 방법 그리고 결산 서류 공시 방법까지 알아보고, 그리고 점심 식사 하시고 이후에 이제 오후 1시부터 한 통합신고하고 추석 작성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1시간은 기부금 관련 내용 순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공익법인 개요입니다. 이제 주요 용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연재산을 보겠습니다. 이제 출연재산이란 우리가 일반 세목에서 이제 거의 이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낯설게 이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익법인 업무를 이제 하시는 만큼 해서 출연재산 개념을 모르면은 이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 개념은 반드시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럼 자료를 보시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출연이란 기부 또는 증여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제 출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출연 행위에 따라서 제공된 재산을 출연재산이라 하고, 재산을 출연하는 자를 이제 출연자라고 합니다. 즉 이제 출연재산은 이제 출연자 입장에서는 출연한 재산이 되는 거고, 그리고 공익법인 입장에서는 출연받은 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이제 받는 보조금은 출연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입니다. 이 공익법인의 재산은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때 기본 재산이란 설립 시 출연한 재산, 기부 또는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보통 재산 등으로서 이제 사용이나 처분 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재산을 기본 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재산이란 우리 기본 재산 외에 모든 재산을 이제 보통 재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주무관청에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구분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는 이제 세법을 다루다 보니까 이 세법에서는 출연재산을 이제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별도로 따로 구분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립 첫 해에 이제 기본재산하고 국고보조금만 있는 경우에 기본재산도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출연재산 보고 의무가 있다를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공익법인은 이제 일정 기준에 해당이 되게 되면 각종 이제 납세 협력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의무 이행 대상에 해당되는지 이제 기준이 뭐냐면 이제 수익 보시는 바와 같이 수익 금액과 자산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럼 첫 번째 수익 금액이란 이제 해당 과세 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해당 공익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법에 따른 수익 금액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 사업과 관련된 수익 금액을 이제 수익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산 가액이란 이 해당 과세 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 가액으로서 계속해서 이제 누적된 자산 가액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차이점은 이제 해당 과세 기간과 이제 누적된 가액이라고 이 부분을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그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이제 보조금을 받는데 이 보조금은 이제 이제 수익 금액이 이제 포함은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 가액이나 보조금 이상 이제 잔액은 포함을 되니까 이 부분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래 사례는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공익법인 전용 계좌입니다. 이 공익법인의 이제 공익 목적 사업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곳으로서 이제 금융회사에 이제 개설한 계좌를 이제 공익법인 전용 계좌라고 하는데 공익법인별로 2개 이상 이제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운용소득 같은 경우는 우리 공익법인이 이제 기부금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데 이 기부금이 항상 이제 고정적인 게 아니다,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실제 처음에 받았던 현금이라든지 건물 등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은행에 예탁을 하든지 아니면 임대사업을 해서 이제 그때 발생되는 이자 소득이라든지 임대 소득이 있거든요. 이때 그 출연받은 재산을 이제 수익 사업용으로 사용해가지고 발생되는 이자 소득이나 임대 소득 등을 이제 운용 소득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보조금처럼 이제 출연 재산이 아닌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운용 소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여세가 부과가 돼가지고 사후 관리가 이제 종결된 이제 끝난 이제 자산으로부터 만약에 발생을 하는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소득도 운용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부분 차이점이 있으니까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소득이 이제 이자 소득이라든지 임대 소득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세금 소득이 있으니까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세금도 사실상 이제 공익 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이 비영리 내국법인이 이제 고유목적 사업이나 이제 일반 기부금을 지출하기 위해서 각각의 소득별로 일정한 뭐 100%짜리도 있고 50%짜리도 있고 한 그 소득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일정한 율을 곱해가지고 그만큼 이제 만약에 100%짜리 같은 경우는 소득이 100이다 하면 이제 경비도 이제 100으로 해서 실질적 소득이 이제 제로가 돼가지고 이제 세금을 안 내게끔 해서 그 세금을 가지고 공익 사업에 이제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데 이때 설정이 되는 그 이제 준비금이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5년 내에 실질적으로 고유목적 사업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5년이 지나도록 이제 사용이 안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다시 이제 과세가 되니까 그 부분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공익법인의 개념입니다. 이제 공익법인이란 그 법인세법상 비영리 법인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이제 공익법인이라고 합니다. 이제 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이제
39,000여 개 공익법인이 있고 이 중에서 한 종교법인이 한 22,000여 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특례 기부금은 과거의 법정 기부금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일반 기부금은 지정 기부금을 의미를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오후에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상증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 종교의 보급. 그 둘째, 학교 유치원을 설립 경영하는 사업. 셋째, 사회복지법인. 넷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다섯 번째로 그리고 산학협력단,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등과 같이 이제 법인세법 24조 2항 1호에 그 특례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그리고 여섯 번째, 법인세법상 공익법인으로 어린이집과 그리고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서 기재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공익법인 및 소득세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의 추천을 통해서 기재부 장관이 고시하는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별도의 지정 추천 절차 없이 기재부가 지정 고시하는 기부금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일곱 가지 열거된 이 공익 사업을 영위하는 자만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거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면은 공익법인에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다음은 이제 공익법인에 대한 세제 지원 부분입니다. 우리 공익법인이 이제 국가를 대신해서 공익 사업을 영위를 한다는 점에서 이제 공익법인이 이제 기부금, 출연금 등 이제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하고 증여세를 이제 면제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수익 사업을 영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공익법인이라도 이제 법인세 신고 납부 의무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때 이제 아까 용어에서 이제 봤던 그 소득에 대해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설정을 통해 가지고 공익 재원의 확보를 지원을 하고 있다. 이 부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천 징수된 이자만 있는 경우에는 이자 소득에 대한 그 법인세 신고로 해서 그 원천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유의할 부분이 이제 정기 신고로만 이제 환급 신고가 들어야지만 환급이 가능하지 기한 후 신고라든지 변경 청구로는 환급이 안 되니까 이 부분 잘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이제 공익법인이 고유 목적 사업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공급을 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이제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공익법인에 이제 준수해야 될 연간 세무 일정입니다. 이제 12월 말 법인을 기준으로 이제 보시면 그 주된 의무이행 기한이 이제 해당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이 각각 이제 4월달 이달에 이제 많이 이제 몰려 이제 많이 열어가야 해야 되는데 이 각 의무별로 이 이행 대상도 서로 다르고 그에 따른 예외 사유도 있으니까 관련된 법 조문하고 올해 이제 발간된 2024 그 세무안내 책자도 함께 보시면서 업무 처리에 이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이제 의무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각종 보고 등 이제 납세 협력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고유목적 사업 관련해서 이제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이제 세무상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오늘 이제 이 시간이 이제 신고를 이제 그 출연재산 보고라든지 이제 그 결산서류 공시 홈택스에서 방법을 이제 하는 게 주 내용인데 단순히 이제 그 내용만 어디다 입력한다 하는 것보다 반드시 이 내용을 알아야지만이 이제 이 내용들이 다 그 신고서 이제 보고서라든지 그 다음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첫 시간은 이 부분을 보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러한 이제 각각의 의무 사항들 중에서 만약에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게 있다면은 이제 당초에 면제받았던 그 증여세 등이 다시 이제 부과가 되기도 하니까 유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그 납세 협력 의무입니다. 이제 공익법인이 준수해야 될 납세 협력 의무가 이제 상증법이랑 법인세법에서 각각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상증법에는 이제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의무, 외부 전문가 세무항에서 보고 의무, 이런 결산서류 공시 의무 등이 이제 있고, 이 법인세법 상에는 이제 기부금 모집 및 이제 활용실적 공개, 기부금 단체 의무이행 점검 결과 보고 의무, 그리고 기부금 발급 합계표 제출 의무, 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올해 12월 말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4년 이제 이달 말까지 이제 보고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니까 이제 가산세 등을 이제 불이익받지 않도록 이제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제 각 의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의무입니다. 출연재산이 있는 공익법인이 보고 대상인데 이제 만약 이제 헌금만 있는 종교단체 경우에는 이제 제외가 됩니다. 다만 이제 종교단체라 하더라도 부동산이나 주식을 기부받은 경우에는 출연재산 보고가 의무가 있다. 이 부분을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보고 대상에 해당된다면은 이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이제 4개월 이내에 이제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이제 홈택스에서 이제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을 안 했을 때, 그리고 이제 미제출 또는 이제 그 불분명한 이제 금액에 상당하는 이제 상증세의 1% 가산세가 부과되니까 이 부분 유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유의사항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때 그 당에, 그러니까 그세 번째 거를 보시면 이 제출 대상 사업연도에는 출연받은 재산이 없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냐, 이제 이것이 아니고, 쉽게 이제 과거에 이제 출연받은 기부금이나 부동산, 주식 등을 이제 계속 보유를 하고 있거나 사용을 한 경우에는 이제 반드시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즉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그냥 출연재산 보고서에 이제 작성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은 이제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결산서류 공시 의무입니다. 이 공시 대상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종교단체를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이 이제 공시 대상이고, 이때 원래는 이제 표준 서식으로 공시를 해야 되지만 총자산 가액이 5억 원 미만이면서, 그리고 수익금액 이제 출연재산 가액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인 공익법인 같은 경우에는 간편 서식에 의해서 공시가 가능합니다. 이때는 이 요건이 이제 이 두 개 다의 요건을 충족을 해 이제 엔드 요건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원래부터는 이제 전 22년 12월 31일 이전에까지는 이제 그 간편서식 공시 대상 그 공익법인이라 하더라도 그 공시를 안 했을 때는 별도의 가산세가 이제 부과가 안 됐었는데, 이번 이제 23 사업연도 분부터는 이제 가산세가 부과가 되니까 이 부분을 유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계산서류는 이제 앞에 출연재산 보고하고 다르게 그 홈택스를 통해서만 공시가 가능하고, 이 부분도 이제 그 미공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 이제 유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무 전문가 세무 확인서 이제 보고 의무입니다. 이제 과세기간 또는 이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 가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이제 또는 이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수익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이 보고 대상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유의할 점은,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외부 회계 감사를 받으면 이러한 이제 외부 전문가 세무 확인은 제출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이제 이런 이제 외부 회계 감사랑 이제 외부 전문가 세무 확인의 대상이 되면은, 만약에 모두 포함이 된다는 경우, 포함이 되면은 이제 반드시 둘 다 이행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지점에 우리 공익법인의 지점이 있을 텐데, 이 공익법인의 지점의 내역도 포함을 해서 이제 각각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본점에서 지점의 그 내역을 포함을 해서
그 보고 의무를 수행을 해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년도 이제 23년도 7월 달에 이제 기재부 예규 기재부 예규 내용인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공익법인의 세무 대리인도 이제 외부 전문가에서 이제 세무 확인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전에는 이제 공익법의 세무 외부 전문가에서 배제가 됐었는데, 이 전년도 이제 23년 7월 달에 이제 이 내용이 바뀐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의무입니다. 이제 자산 또는 이제 수익 금액 규모가 이제 일정 이상인 공익법인은 이제 외부 회계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때 유의를 하실 부분이, 이 판단 기준이 그 직전 해당 사업연도가 아닌 그 직전 사업연도라는 이 부분을 이제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이제 의무 사항들 같은 경우는 해당 사업연도 이제 기준으로 하지만, 이 외부 회계 감사 보고 제출 의무는 직전 사업연도라는 부분을 이제 꼭 기억을 해주시고, 이제 이유를 살펴보니까 외부 회계 감사를 받으려고 하면 이 해당 사업 종료 4개월 이내에 할 수가 없다 보니, 이런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이제 직전 연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이제 그렇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유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이제 주식 보유 관련 의무의 신고 의무입니다. 이제 신고 대상을 먼저 보시면, 첫 번째 동일내국법인 발행 주식 총수의 5% 초과하여 출연받았거나 출연받은 재산을 재원으로 해서 5%를 초과해서 취득한 경우, 둘째, 이제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 주식을 공익법인의 종자산가액의 30% 또는 50% 초과하여 보고하고 있는 경우, 셋째, 96년도 12월 30일 당시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 등의 5%를 초과해서 보유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현재까지 이제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의무이행 여부를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때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의무이행 요건 중에 전에 이제 지금 제가 작성한 거는 이제 5가지인데, 이 두 번째 있는 출연재산 가액 1% 지출 부분은 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번 신고 대상인 그 23 사업연도는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 규정 중에서 선택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대로 살려놓은 거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공익법인 이제 전용 계좌 개설 사용 의무인데, 우리가 아까 용어에서 살펴봤듯이 이 공익법인은 이제 우리 공익사업의 수입 및 지출 거래에 대해서 전용 계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익법인 전용 계좌는 언제까지 이제 신고를 해야 되냐 한번 보시게 되면, 그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이제 신고를 해야 되고, 만약에 이제 변경 또는 추가할 사항이 생겼다, 그때는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점 이제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재부 장관이 분기마다 이제 지정 고시하는 공익법인이 있는데, 그러한 공익법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재부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 계좌를 신고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어떤 거래에 대해서 이제 공익법인 전용 계좌를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이제 간략히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자료 내용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장부의 작성 비치 의무입니다. 근데 이제 공익법인은 이제 장부를 작성해서 그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0년간 보존을 해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그 상증세법상 그 납세 협력 의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이제 지금은 그 홈택스 화면입니다. 이 보시면 제 측근 제가 한번 여기서 앞에서 봤던 이제 그 전용 계좌랑 이제 어디서 하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여기 처음에 들어가면 우리 홈택스에 로그인 이제 하면은 첫 번째 위에 이제 지급명세서 자료제출 공익법인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에도 보면은 이렇게 아래쪽에 이제 메뉴가 생기긴 하는데 여기로 이제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 이 아래쪽에 보시면 그 세무 업무별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아마 첫 번째 페이지에 노출이 되고 있을 건데 여기 보면 이제 공익법인 종합 안내를 이제 해서 들어가시면 이제 되고 그리고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이제 여기 이제 공익법인 안내 포털이라고 합니다. 나중에도 이제 그 저희가 공지할 사항이라든지 있을 때 이 여기 공지사항에 다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지금 현재도 그 우리 이제 세무도 정보 이제 여기서 이제 출석 작성 매뉴얼이라든지 다운받을 수 있고 모든 자료가 다 있으니까 여기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이제 공익법인 안내 포털에 들어오시면 이제 공시를 이제 공시하는 메뉴도 있고 열람할 수도 있고 출연재산 보고 제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익법인 전용 계좌 개설 신고도 여기 3번 신고 보고에 있다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만약에 공익법인 업무를 많이 담당을 하시게 되면 이제 궁금하신 사항도 많고 이제 그런 게 이제 많을 텐데 그럴 경우에는 여기 아래쪽에 공익법인 세무도움 정보 안내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이제 그 시면 이렇게 이제 이 신고 동영상이라든지 그리고 지켜야 할 사항들 학종 그리고 제도에 대해서 이제 다 정리를 해서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참고를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가보셨던 이제 여기서 뉴스레터라고 해서 여기서도 이제 클릭을 해서 들어가시면 방금 보셨던 그 뉴스레터를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공익법인 전용 계좌를 그 신고를 하실 때는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이제 우리 공익법인 안내 포털에서 이 공익법인 전용 계좌 개설 신고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제 여기에 인적 사항이랑 이제 신청을 이제 계좌를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좌를 입력을 하시고 조회를 하기 누르면 만약에 등록된 계좌가 아니라고 하면 여기 이제 계좌 추가라는 게 이제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여기에 직접 입력을 하실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보 공개 여부라고 돼 있는데 정보 공개 여부라고 돼 있는데 이 정보 공개 대상은 이제 열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 계좌번호가 전체다가 이제 별표 이제 안 보이는 그 번호 없이 전체다가 이제 보이게 되고 만약에 이제 풀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별표 처리로 된다는 그 차이가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 등을 이제 면제를 받은 대신에 우리 공익법인이 에 대해서 지켜야 될 이제 세법상 이제 사후관리 의무를 이제 그러니까 세법상 이제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10가지가 있긴 한데 각각의 하나씩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테니까요. 첫 번째 이제 먼저 이제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 목적 사업 등 사용 규정입니다. 우리 공익법인이 이제 출연받은 재산을 그러니까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 목적 사업 등에 이제 전부 사용을 해야 되고 그 3년 이후에도 직접 공익 목적 사업 등에 계속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쭤보시는 부분들이 3년 이내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도 이제 이후에는 사용을 안 해도 되느냐 이제 그 부분 여쭤보시는데 3년 이후에도 계속 이제 사용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꼭 유의를 해주시고 다만 이제 법령상 행정상 이제 부득이한 사유로 해서 사용이 이제 곤란한 경우가 있는 경우 예, 그 경우로서 이제 주무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 또는 이제 공익 목적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되는 이제 그러한 사용이 곤란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예외를 보지만
이때 이제 이 해당되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제 직접 공익 목적 사업 등에 사용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출연 재산을 이제 직접 공익 목적 사업 등 이 용도가 아닌 그 용도 외에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이제 부과가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출연재산 매각대금 관련입니다. 이제 공익법인은 이제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30%, 2년 이내에 60%, 3년 이내에 9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만약 이제 사용을 못했다 이런 경우에는 2년까지는 이제 미달 사용액에 대해서 이제 가산세가 부과가 되고, 그리고 3년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이제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공익 목적 사업에 그 사용한 실적에는 이제 매각 대금으로 직접 공익 목적 사업용 이제 자산을 취득을 하느냐, 그리고 이제 6개월 이상 운용하는 이제 수익용 또는 수익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을 합니다만, 이때 이제 운용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그 재산은 이제 제외가 된다는 점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질문 시간 따로 이게 시간 관계상 아마 없을 것 같은데, 궁금하신 부분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만약 오늘 답변이 되는 부분은 답변을 드리고, 만약에 답변이 안 되는 부분은 일괄적으로 다 정리를 해서 아까 공익법인 안내 포털에 공지사항에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사항은 이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관련입니다. 그 출연재산을 이제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해서 발생하는 소득을 이제 운용소득이라고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러한 이제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은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때 이제 소득이 그러면 언제까지 사용을 해야 되냐 보면은, 이제 소득이 발생한 3년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이제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사용 기준에 이제 미달해서 이제 미달 그 한 경우에는 미달 사용액에 이제 10%의 가산세가 부과가 되고, 만약에 공익 목적 외로 사용을 했다 하면 그 운용소득 금액하고 이 목적의 이제 사용 금액의 비율만큼의 출연자산 평가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가 된다는 점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주식 보유 기준 초과 금지 의무입니다. 앞서서 이제 말씀을 봤던 납세 협력 의무 중에 주식 보유 의무의 신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공익법인은 의무이행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 5% 초과해서 이제 동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를 할 수 없고, 또한 이제 의무이행 요건을 이제 충족을 하더라도 상호 출자 제한 이제 기업 집단에 소속된 경우에는 5%를 초과해서 보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사항별로 뭐 10% 이제 적용 대상, 20% 적용 대상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자료를 참고를 해주시고, 만약에 의무 이행 요건을 미충족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또는 과세가 부과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주식 보유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 부분은 이제 5% 초과 보유 주식에 대한 매각 의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만, 이제 이 부분은 참고로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출연재산에 대한 일정 비율 의무 사용 그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이제 대상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총 자산 가액의 5억 원 이상 또는 해당 사업년도 수익 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 그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과, 그리고 주식 보유 의무 이행 신고 대상 공익법인은 이제 매년 이제 출연재산 가액의 1% 또는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기준 금액을 기준 금액만큼 그 직접 공인 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가산세가 부과가 된다는 점 유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출연자 등의 이사 5분의 1초가 취임 금지 규정입니다. 주 내용은 보시면 출연자 또는 그 외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등의 현재 이사수의 5분의 1을 초과해서 이사가 된다든지, 그리고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 이때 5분의 1 초과하는 이사 또는 임직원에게 지출된 급여라든지 항공비 이러한 직접 간접 경비 전액을 가산세로 부과를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 의료법인이라든지 학교 같은 경우, 그리고 이러한 원활한 공익 목적 수행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전문 자격 소지자에 대한 그 임직원으로 채용은 허용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차이점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특수관계 내국법인을 위한 광고 홍보 금지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또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매체 등을 통해서 내국법인을 위해 홍보를 하거나 특정 상품 홍보를 그 특정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하는 행위가 금지가 되어 있고, 그리고 팜플렛이라든지 입장권에 대한 입장권에 그 특정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하는 행위도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를 위반을 한 경우에는 광고 홍보에 대한 이용 비용, 그리고 행사 비용 전액에 대해서 가산세가 부과가 되니까 유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기 내부 거래 금지 관련 규정입니다. 여기서 자기 내부 거래라 함은 특수관계인 간의 내부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을 하는 것을 그 자기 내부 거래라고 하는데, 공익법인이 그 출연받은 재산, 그리고 출연받은 재산을 원본으로 해서 만약에 취득한 재산이 있다거나, 그리고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 대금을 그러한 정당한 대가를 안 받고 그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들에게 사용 수익을 하는 경우에 그 제공된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걸로 봐서 그 증여세가 과세가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정 계층에 대한 그 공익사업의 혜택을 제공을 하는 부분이 금지되어 있다, 이 내용인데, 보시면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사회 전체 불특정 다수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을 하지 않고 사회적 지위라든지 직업, 근무처, 출생지 등에 의해서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 이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걸로 봐서 증여세가 과세가 됩니다. 다만 공익법인의 설립 또는 정관을 변경을 정관의 변경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주무부 장관이 기재부 장관과 협의해서 공익사업 수혜자 범위를 정하거나, 아니면 특정 지역의 자녀의 장학금 지원 사업을 정관에 명시를 하고 출연자도 똑같은 같은 목적으로 출연한 경우에는 이때도 증여세가 이때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이 부분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공익법인이 해산할 때 그 지켜야 할 의무 내용입니다. 영리법인 같은 경우는 해산 결의 후에 청산 절차를 진행을 해서 그 자녀 재산이 있는 경우에 주주들에게 배부를 하는 게 원칙인데, 우리 공익법인은 그 국가나 지자체, 그리고 그리고 동일하거나 아니면 주무부 장관이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공익법인에 대해서 그 자녀 재산을 기속을 시켜야 됩니다. 이를 위반을 한 경우에 해당 재산 가액을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걸 봐서 증여받은 걸 봐서 증여세가 과세가 되니까 유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공익법인이 이제 준수해야 될 세법상 의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이제 오늘 제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3시간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이제 안내를 드려야 되는 사항은 이제 이게 많다 보니 이제 각각의 중요한 부분만 이제 짚고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자료라든지 그리고 우리 세무 안내 책자 이런 부분을 꼭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이게 다음 이제 한 10분 이제 여기서 이제 주 Q&A에 대해서 한번 이제 한 3가지 정도를 가지고 왔는데 이것만 보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다시 이제 실제 홈택스에서 출연재산 보고랑 공시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첫 번째 보시면 회비 후원금이 이제 3억 미만인 비영리 민간단체인 경우 수익 사업을 하지 않고 보조금 사업만 있는데 이때 공익법인 신고 의무가 있나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이때는 답변을 어떻게 드렸냐면 이제 비영리 민간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면 이러한 후원금 등이 3억 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공익법인에 신고 의무가 있다. 이 부분을 이제 답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외부 전문가 이제 세무항에서 보고 대상 기준이 이제 종사상가액 5억 원 또는 수익금액과 출연자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데 이제 수익사업 재무제표 기준인가요?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이때는 그 공익법인의 고유 목적 사업하고 그리고 수익 사업을 합한 전체 재무제표 기준으로 이제 기준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국가지자체로부터 출연받아 설립된 공익법인인 경우에 조정 계좌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받은 출연금 관련 계좌는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그 외에 기부금 이제 등 공익 목적 사업과 관련된 계좌는 전용 계좌로 신고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잠깐 이제 한 조금 쉬었다가 10시 50분부터 이제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